반갑습니다. 일본 사회인 문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돈을 쓰는 것과 돈을 버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라서 일본에 오기가 많이 힘드실 건데요.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에 여행이나 유학을 오곤 했습니다. 특히 한국분들 일본 여행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도 대부분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채널을 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어느 번화가에 가더라도 다양한 외국인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일본이 좀 더 좋아져서 유학 오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일본의 대학에 정식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단기 유학을 오거나.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여행과 유학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쪽에서 일본에 돈을 쓰는 입장이잖아요. 여행은 단기간에 많은 돈을 일본에 소비하는 입장이고, 유학도 일본에 학비를 내고 어디까지나 학생이라는 신분이기 때문에 사회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소비하는 입장이 되겠죠. 이러한 소비하는 행위를 통해서 일본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일본을 평가하게 되는데, 이것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유학을 할 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돈을 버는 입장이기 때문에 약간 자기가 이제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일본의 여러 가지 서비스를, 그 오모테나시 정신이라고 하죠. 이 오모테나시 정신을 가지고 이 고객에게 최고의 만족도를 선사하려고 하는데요. 소비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친절하다, 정신적으로도 너무나 편하다,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 고객이 어떠한 체험을 할지 철저하게 생각하고 분석해서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건데요. 그러나 이러한 깔끔한 서비스, 정돈된 서비스, 고객을 위한 마음, 이런 것들을 소비하는 분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살과 뼈와 정신을 갈아넣고 있습니다. 갈아넣는다 좀 심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또 다른 느낌으로 가린다는 느낌. 여러분들, 완벽한 서비스라는 것은 그것보다 더 완벽한 계획과 실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좋은 쪽만 보신 분들이 막상 일본에 취업하고 소비하는 쪽에서 완전히 반대의 공급하는 쪽이 되어서 일본에 대한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믿음이 180도 바뀌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은 실제로 체험해보고 자기 이제 느낌, 감정으로 이제 판단을 하니까 일본에서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실감하기 아직 어려울 수도 있어요. 고객이 조금이라도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완벽한 서비스를 위해서 조그만 것까지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리스크를 탁탁탁 정리를 해서 미리 해결을 해 놓습니다. 다른 말로 비유를 좀 하자면, 일본인들 예술가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러한 크리에이티브적인 요소, 그리고 모노스쿨이라는 단어가 존재하듯이 예술의 분야뿐만 아니라 그 외의 분야도 일본 사회 전반적으로 일도 하나의 예술 작품을 보고 예술 작품을 만들듯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돈을 쓰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돈을 버는 쪽 일본의 조직 문화가 어떤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물론 일본도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이라든지 조직 문화가 약간 다르긴 한데, 전반적인 경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본 회사에 입사해서 사무실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때 바로 팍 느끼는 게 뭐냐면 파티션이 없다는 겁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아직 파티션을 많이 쓰고 있지 않나요? 그게 약간 프라이버시 보호의 목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리를 구별하기 위해서 벽 같은 거 중간중간에 세우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그런 게 거의 없고 커다란 테이블에 많은 사람들이 그 테이블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자기 옆에 다 뚫려 있어요. 이게 좋은 말로 하면 주변 사람들과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나쁜 말로 하면 프라이버시가 없고 약간 감시받는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자기도 주변 사람을 볼 수 있고 주변 사람들도 이제 자기의 이제 엄마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환경에서 계속 일을 하게 되는데, 역시 약간 주변을 의식하면서 일을 하게 되어버려요. 그리고 한국하고 일본의 업무 집중도의 차이가 뭐냐면, 한국의 경우 8시간 일을 한다고 칩시다. 그 8시간 중에서 바짝 집중하는 시간이 있는 반면 좀 릴렉스하는 시간도 있고, 집중하고 릴렉스하고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집중하는 형태를 그릴 건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정말 기계적으로 풀로 8시간 계속 집중을 합니다. 일본은 계속 이렇게 집중하는 것을 여기는 일하는 곳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분들 일본에 처음 일을 하면 왜 이렇게 기계적으로 일을 하지? 왜 이렇게 무미건조하지? 이렇게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릴렉스하는 구간에서는 이제 주변 사람들이랑 약간 잡담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업무 얘기만 하면 너무 인간미가 없으니까 약간 프라이베이트한 얘기를 하면서 감정을 서로 교류하는 거, 그런 것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계속 집중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별로 없어요. 일본은 역시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프라이베이트한 얘기가 잘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많은 일본 사람들이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고 몇 살이고 어떠한 것에 관심이 있는지 그런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한국 분들 중에서는 한국의 조직 문화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일본에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 꽤 많이 계세요. 회사 내에서의 과도한 오지랖, 간섭 이런 것들을 많이 싫다고들 하세요. 그래서 일본 조직 문화에서는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좀 더 괜찮을 것 같아 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일본은 간섭도 없지만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 한 번 더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간섭만 싫어하는지 관심도 싫어하는지. 저는 이것을 강도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눈다고 보는데요. 무관심, 관심, 간섭. 한국 문화 정서의 특성상 여기 간섭의 영역이 있고 일본은 완전히 정반대의 무관심의 영역이 있다고 보면 돼요. 실제로는 딱 중간이 좋긴 한데 이것은 한국과 일본도 아닌 미국 아닐까요? 여러분들 간섭은 받기 싫어하지만 그래도 관심을 좀 원하긴 한데, 그래도 관심을 원하는 것은 어른답지 못한 걸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관심을 원하는 존재예요. 크고 작든 간에. 그래서 한국 분들이 일본에 오시면 회사 생활을 할 때 약간 드라이한 느낌? 촉촉한 느낌의 커뮤니케이션이 없다 보니까 약간 소외된 느낌이 들고, 그런데 소외시키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회사 생활에서 만족되지 못한 그 관심을 사생활에서 충족을 시키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일본에서 사생활에 있어서 일본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생활에서도 관심을 받기 어렵고,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세상 전체가 회색빛으로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일본에 와서도 사생활에서는 계속 한국인들을 만나고 싶어서 한국인들을 계속 찾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한국인들과의 교류가 깊어지면서 반대로 일본 사회에 적응, 일본 조직 문화에 적응하는 게 힘들어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어려운 게 뭐냐면 조직 생활 내에서 사적이고 약간 감정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원하고 있지 않은데, 그 상황에서도 주변 사람들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능력,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인들에게 또 하나의 도전 과제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깊게 관심을 안 가지면서 서로에 대해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서 나갈 수 있는 능력. 한국 분들은 이것을 이해하기 힘들어요.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구축하려면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이제 당연하다고 그것이 생각을 하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과 나의 관계를 구축해서 계속 이어나가는 이 스킬, 이건 마치 3차원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4차원을 쉽게 이해할 수 없듯이, 일하면서도 일본에서의 관계 구축은 대체 뭘까 라면서 계속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 와중에 경험을 축적해 나가다 보면 딱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거구나 라고. 그런데 그 느낌이 들 때까지 못 버티는 사람도 꽤 많아요. 정말로요. 그래서 일본에 와서 바로 적응 가능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 지금부터 말하는 두 가지 특성 중에 하나라도 가지고 계신 분은 일본에 와서도 바로 적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워커홀릭이신 분, 두 번째는 감정 컨트롤이 철저하게 잘 되시는 분. 일본에서는 계속 집중하면서 일하면서 8시간 넘어서 9시간, 10시간 계속 잔업을 하든지, 우리나라처럼 52시간으로 딱 정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정말 잔업이 많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러면 워커홀릭 분들은 유리해요. 일하는 그 자체의 목표를 두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감정 컨트롤이 잘 되시는 분들이 일본 조직 사회 내에서 개개인의 감정을, 사적인 감정을 내비치는 걸 별로 내켜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처럼 절제하는 능력을 보여주신다면 엄청난 신뢰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일본 사회에 대해서 많은 점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등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